유사시 적의 공격으로 지상에서 물자 보급이 차단된 상황을 가정해 항공으로 수송하기 위한 훈련이 실전과 같이 펼쳐졌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주관의 이번 훈련엔 처음으로 육군과 해병대, 민간 항공동원업체까지 참가했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가 우수관제사를 선발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육해공군 전군으로 참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2016 환태평양훈련 림팩 기간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전투 효율성 향상과 전투원 생존성 보장을 위한 무인 무기체계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가 항공수송 지원능력 평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가 훈련은 육군 군수사령부와 해병대 군수단, 동원업체 한국항공이 최초로 참가해 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착륙이 불가해 군수품 인양이 어려운 상황. 장병들은 불과 1m 고도의 항공기 밑에까지 들어가 직접 물품과 헬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인양을 마친 항공기가 목표 지점까지 이동해 물품을 공중투하시키며 임무를 완수합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주기장에서 항공수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수송 지원능력 평가훈련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이번 평가훈련은 공군 자체적으로 시행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육군과 해병대, 민간 동원업체인 한국공항이 최초로 참가해 공군과 함께 합동성과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등 훈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항공수송 지원 능력 평가와 훈련은 공군과 육군, 해군, 동원업체가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실무 능력 평가와 공중투하, 공수인양, 공수착륙 등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전시에 급증하는 항공수송 임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 인해 지상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습니다. 항공운수 분야 27년 근무 경력을 가진 평가관들은 참가 장병들의 탑승객 보안 검색과 위험물 판독, 항공화물 의장과 적재, 하역 능력 등 총 6개 과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또 민가군이 합동 항공수송 절차를 연습했으며 공수 착륙과 공수 인양, 공중투하 등 3개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려서 항공화물을 적재와 하역하는 공수 착륙 훈련은 처음으로 민간 장비를 이용하여 군 수송기 물자를 하역하면서 유사시 민간 장비를 활용한 하역 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을 주최한 공군은 전평 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물자를 항공 수송을 통해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공군 작전사령부가 우수관제사를 선발하는 항공교통관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6회 공군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 확대 실시해 보다 수준 높은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공군 작전사령부가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전군 관제사들의 항공교통 관제 능력을 평가하는 항공교통관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985년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6회 공군 3군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 확대해 실시됐으며 이날 각 부대의 대표로 선발된 85명의 관제사들이 기량을 겨뤘습니다. 대회는 관제사들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서로 다른 항공기가 근접 비행하는 상황 등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6회 공군 관제사가 모인 이번 대회를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영공이 더욱 안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항공교통관제대회는 우수 관제사를 선발할 뿐만 아니라 관제사의 기량을 향상하고 각군 관제사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병무청이 내년에 입영할 카투사 장병 2천여 명을 공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 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익,
탭스, 토플 등의 어학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카투사의 특성을 고려해 말하기 평가 어학시험 성적 취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 지원은 한 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는 어학 점수별 상중하 3개 그룹으로 구분해 11월 3일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되며 추첨 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최종 선발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달에 입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군 11사단은 지난 21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연결식은 보훈단체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지역기관장과 유해발굴 참여장병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발굴 경과보고와 사단장 추모사,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진격대대와 왕포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유해발굴단은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홍천군 화촌면 사우랑고개와 풍천리 일대에서 유해 42구와 전투화, M1 탄약 등 유품 79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발견된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 8구는 현충원에 안장하고 미확인된 유해 34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 해병대가 2016년 환태평양 훈련 림팩 기간에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무인 무기체계들인데요. 오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르스라고 불리는 모듈식 첨단 로봇 무기 시스템입니다. 영국 퀴네티크사가 개발한 이 전투 로봇은 각종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400발의 탄환을 싣고 이동이 가능하며 기관총 대신 40mm 폭탄 투척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이동 속도는 시간당 7마일이고 무선 제어 장치를 이용해 조작할 수 있으며 12시간 동안 작동이 가능합니다. 굴곡이 심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것은 아직 힘들지만 보병부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화력 지원과 정찰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르스보다 조금 큰 이 차량은 마트라고 불립니다. 중기관총인 M134 미니건을 장착할 수 있고 분당 2,000발에서 최대 6,000발까지 사격할 수 있습니다. 미 해병대원의 손에서 아주 작은 드론이 이륙합니다. 1파운드, 그러니까 450g보다 적은 무게를 자랑하는 이 드론은 인스턴트 아이라고 불리는 정찰용 드론입니다. 어떤 기상 조건 속에서도 1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30분 동안 전술 센서를 사용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PS를 통해 지상의 타겟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The 40 technologies that we're experimenting with will make the Marine Corps more efficient, more lethal, and more survivable. So ultimately what we want is the first person or first thing in the door is a robot to get SA into what's around the next corner.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캘리포니아 펜들톤 해병대 기지에 있는 미 해병대 전투연구소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주파수 신호를 원활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송수신기를 개발한 국내 중소벤처업체가 있습니다. 천마나 미스트랄 등 대공 사격 무기에 탑재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방산방산인 주식회사 SD텍이 개발한 장비를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SD텍에서 개발한 피아 식별기에 들어가는 송수신기입니다. 현재 천마와 휴대용 미스트랄의 핵심 부품으로 장착된 상태. 레이더 전파를 공중으로 발사해 공중에 떠 있는 전투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그만 직사각형 부품 안에 최신 기술 노하우가 축적됐습니다. 암호화된 코드를 던져서 저희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을 때, 질문했을 때 적군일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안 올 것이고 아군일 때는 그 질문한 답이 정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기 쪽에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원래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에서 전량 수입했던 고가의 장비. 세계적으로 개발 가능한 업체가 미국과 프랑스 등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하이 테크놀로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장비의 특성 때문입니다. 해외 논문 분석과 장비의 역설계,
수많은 실패를 거쳐 결국 2년 6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보안 장비다 보니까 이게 스펙이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장비와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들의 신호 체계들, 이런 부분이 전혀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전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군에 있는 프랑스 장비와 우리 장비를 일일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레퍼런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최근 차량용 컨버터도 개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군 지휘 차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 SUV 차량에 장착돼 전자통신 장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유사시 각종 군 무전기와 통신 장비를 민간 차량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용 전원이 12V고 우리 군에서는 보통 28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압이 승합이 돼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사용하는 적합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이제 전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전원 공급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창설된 지 14년, 군 관련 정보통신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회사 SD텍.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선도하는 국방 벤처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이번 27일은 3년 1개월 동안 진행됐던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극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 군과 유엔군 17만 8천여 명이 전사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6.25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켜주신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발전을 누구보다 흐뭇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유엔 참전용사들인데요. 국방뉴스에서는 정전협정 63주년을 맞아 그들은 왜 6.25 참전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하는지 3회에 걸쳐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6.25 참전 용사들을 취재한 KNN 방송 길재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길 기자 먼저 미국의 6.25 참전 용사들을 직접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언론사 생활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주리 대학으로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쪽에 연수를 가면서 미주리주를 처음 가봤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미주리주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주리 출신이어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많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하고 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았고 또 그쪽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참전 용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한국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든가 생각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그럼 6.25 참전 용사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 행사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남북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 그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우를 갖추고 있고 많이 존중을 사회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사는 그 메모리얼 데이하고 베테랑스 데이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5월 달에 베테랑스 데이가 있고 10월 달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데 그 두 행사에 한번 그쪽에서 다 참석을 해봤는데 베테랑스 데이는 참전 용사들,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날로 보면 되겠고 메모리얼 데이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날로 보면 되겠는데 베테랑스 데이는 좀 약간 축제 같은 성격도 좀 있지만 메모리얼 데이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고 할까 무겁고 또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전쟁에서 실종된 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기억하려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좀 무거운 분위기고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주 여전히 많았고요. 그 남아 계신 생존해 계신 분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만나고 또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기억을 하려고 하고 네. 많은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6.25 참전 용사들은 참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이 참전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참전을 했고 또 거기에서 전우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그 전쟁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발전 또 국가적인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다녀간 이후로 한국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희생이 노력이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고 또 특히 이제 만났던 분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에 한 60년이 지나서 찾아온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말로만 듣다가 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고는 정말 아주 기뻐하고 자신들의 일처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근데 많은 참전 용사들을 만나서 실제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참전 용사들께서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한국에 와서 싸웠던 것을 꼭 기억을 해달라는 부분이 좀 많았고요. 특히 그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전쟁이 아니라 어떤 내전이라든가 또 어떤 경찰 행동 정도로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3만 5천 명이 넘는 미군들이 전사를 했던 아주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왜 그런 전쟁을 미국 사회에서도 좀 잊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전후 세대 특히 젊은이들이 꼭 기억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모든 분들이 사실은 좀 전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강해졌고 부강해졌고 또 강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같이 싸워달라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라는 너무나 참혹한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달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NN 길재섭 기자와 함께 참전 용사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엔 참전 용사들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길 기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군의 항공수송지원훈련과 항공교통관제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각 군이 참가해 합동성을 강화해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 군은 앞으로도 합동성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